천안에 여기 배방상권인데 금의 새꽃이라는 매장이고, 제가 새꽃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네. 되게 좀 생소한 메뉴잖아요.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약간 새꽃이라는 메뉴 자체도 어떻게 보면 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저희가 또 색다르게 가고 있는 거는 흔하지 않은 어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 어종으로 따지면 네. 우럭광어, 그렇죠. 제일 뭐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도다리까지 뭐 있을 거고, 약간 흔하지 않은 어종으로 흔하지 않은 메뉴를 더해서 더 그냥 차별화를 극대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흔하지 않은 메뉴에다가 흔하지 않은 어종을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지금이야 사실 뭐 조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고 잘 된다고 손님들이 그래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더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릴스를 시작한 이유도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도 더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거기도 하고, 가게와 사장님을 이제 알리는 네네네. 목적으로. 가게가 몇 년 차신 거예요? 형하고 시작한 지 대전에서 시작한 거부터 시작하면 이제 9년? 형은 계속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3년 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4년 차 네. 되셨네요. 그럼 새꽃이가 이제 해안 지역 음식으로 알고 있어서 네. 천안에서 여기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연고가 없다고 하셨는데. 횟집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비교적.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최근 한 1, 2년 사이에는 많이 생겼고요. 사장님 영향일 수 있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건 모르겠고. 네. 그 전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바닷가 음식에 대한 좀 높은 퀄리티에 대한 그런 인식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어종에 대한 것도 아예 없었기 때문에 사실 볼락이 천안 아산에서 저희가 제일 유일하고요. 경기 쪽으로 가도 화로로 볼락을 쓰는 그렇죠. 데는 네, 무난한 그 메뉴는 네. 아니죠. 네. 거의 5손가락 안에 든다고. 그래서 더 약간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나 쉽진 뭐, 않지만 네, 희소성 네, 네. 때문에.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제가 상권을 잘 아는 곳이기도 해서 네. 여기도 저도 뭐 이제 오픈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었고, 네네. 그럼 여기가 절대 쉬운 상권이 아니고 쉬운 상권이 아니더라고요. 메인 상권도 아닌 네, 거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분들이 여기에 이제 뭐 찾아오시고 네. 방문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분들한테 DM으로 네. 우리 무료 협찬 이런 거 얘기하셔서 오시는 건가요? 뭐 협찬을 네. 얘기했다기보단 네네. 제가 SNS를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대놓고 새꽃이 드세요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스레드에서 특히. 그래서 맹승지님이 감사하기도 진짜 와주시고. 아니 보통 근데 그렇게 쓴다고 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이제 그쵸. 드물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감사한 거죠. 어떤 매력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도 방문을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아마 비공개가 나을 것 같아요. 비공개? 네, 오케이. 왜냐면 그거는 형한테 듣긴 했는데 오케이. 그분들이 또 오케이. 그 일반 연예인분들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이 막 서울에서도 막 내려오고 네.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희소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메뉴에 대한 거? 네. 볼락이라는 화로를 쓰는 곳이 많이 없거든요. 다음이 저희 비법장인 것 같아요. 싸드시는 초대리 밥하고 싸드시는 그거 조합을 가장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기 입장포차 사장님은 나 네. 때문에 찾아오는 거다. 제발 홍보 좀 하세요. 홍보 좀.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입장포차 사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네. 약간 겸손한 스타일이신 것 같긴 한데. 저요? 네. 맞아. 이 동네 분들 절대 좀 만만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겪은 바로는 네. 제 경험담입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 동네 분들도 네. 어느 정도 오시지만 네네네. 신기하게 저희는 천안에서 오시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고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뭐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런 대표님들 뭐 높은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한 번씩은 다 제 릴스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릴스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 2년? 2년? 됐습니다. 2년 조금 넘었어요. 그럼 릴스를 하시면서 뭐 어쨌든 꾸준히 하셨을 거고 네. 그게 어느 정도 그래 반응이 온다. 네. 그래도 뭐 이게 조회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네. 시점이 언제부터였어요? 한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똑같네. 입장포차 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흔하지 않는 메뉴인데 네. 새꽃이로 성공시킨 비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직도 전 성공했다고는 제 스스로는 말을 못하고 목표점이 있으신데. 네, 제 목표점이 있어서 네네.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연고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처절했던 것도 있었고 첫 1년 동안은 정말 하루에 2팀 오고 막 이런 적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60평 매장에서 하루에 2팀이 오면 직원들은 뭐 5명, 저까지 해서 6명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직원이 더 많아요. 그렇죠. 손님보다. 네. 그런 날도
있기 때문에 거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취급하시는 뭐 특수호정 이런 것들은 수급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대전에서부터 이어온 거래처 사장님이 계셔서 감사하게 통영에서 직송으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위쪽으로는 볼락을 흔히 취급하기가 어려운 게 남해 쪽에만 서식하는 거라서 그 거래처 사장님이 감사하게 여기까지 올라와 주시니까. 여기 지금 테이블 오더를 안 쓰시잖아요. 네, 요즘 뭐 키오스크 물론 편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단가가 있는 메뉴기도 하고 고급 오정이기도 하고 그치. 여기로 오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광어 우럭 같은 단가가 평균적인 단가를 한다고 치면 저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메뉴에서는 이 서비스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더 대화를 많이 하면 손님들이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거든요. 저희는 처음에 먹는 방법을 싸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고기를 구워주는 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를 구워주면서 사장님들이 구워주면서 뭐 대화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더 가까워지잖아요. 새꼬시 말고 네. 또 인기 있는 메뉴가 있나요? 계절 메뉴를 하고 있거든요. 뭐 계절마다 뭐 만약에 겨울이면 방어를 하루에 저희는 딱 한 마리씩만 팔아요. 그때 네. 괜찮은 것들. 저희는 소량만 딱 계절 메뉴는 무조건 저는 그럼 내성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릴스나 이런 거를 드러내서 네.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무조건 가게 홍보였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나를 알리고 해야 되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릴스를 안 한 것도 고집이었어요. 순두부찌개를 먹고 싶었는데 진짜 한 그 3,000원? 4,000원 아까워서 김밥 한 줄 사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조금 내려놨던 것 같아요. 조금씩. 무조건 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돼버려서 이제 요즘에는. 네, 맞아요. 그럼 SNS를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뭐 네. 댓글에 뭐 장사나 집중하지 뭐 이런 네. 이런 반응도 있으시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어떻게 대처하세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제가 뭐 어떤 공인도 아니고 정말 한낱 그냥 자영업자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건데 뭐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책에서 읽었던 거를 전 정말 실행을 많이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나왔던 게 단골 손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봐라가 조금 신기했거든요. 리스에 대한 번아웃이 왔을 때가 정말 악플에 시달렸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골 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단골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도 없고. 그쵸. 예. 맞아요. 이게 철학책에서도 나왔던 네.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제가 그분이 뭐-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지 뭐. 네, 약간 그렇게 뻔뻔해지기로 한 것도 있어요. 그럼 조회수가 잘 나오는 그 뭔가 컨텐츠와 네. 실제로 그게 어떤 컨텐츠나 영상 올렸을 때 매장의 매출이 도움이 되는 컨텐츠에 네.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전 매출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메뉴를 설명하는 글은 정말 많이 안 쓰거든요. 그렇죠. 사실 춤도 춰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했어요. 처음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나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뭔가 그 글로 생각을 정리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냥 브랜드를 알리자로 갔던 것 같아요. 그 브랜드가 결국 나라는 사람에 네. 대한 게 이제 네. 크실 것 같고. 네. 장사에서 그러면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하셨는데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민할 수도 있고 정말 현실적일 수도 있는 음. 인건비가 오르고 세금이 오르고 뭐 기본 자재비가 오른다고 해서 메뉴값을 함부로 올리기가 쉽지 않은 업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포괄적으로 뭐 자세하게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 할 말이 정말 많겠지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오르고 있는 게 더 많다. 9년, 뭐 10년 가까이 장사를 하면서 그 전부터 뭐 18살 때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했을 때부터 사실 자영업자에서 경기가 좋다는 말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장사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 저는 어쨌든 17살 때 장사를 결심하고 이제 20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네. 자영업 뭐 이렇게 이런 가게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있었죠. 뭐 이제 20년 전 네. 얘기니까 뭐 네, 제가 20년 전 자영업자를 꿈꾼 이유가 어떻게 그쵸. 보면 그때는 네. 뭐 물가도 뭐 이 정도까지는 그죠. 네. 아니었고 네. 뭐 인건비도 맞아요.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이 많이 지나오면서 네. 뭐 코로나 이후에 더 가속화가 많이 됐다고 느끼고 네, 뭐 맞아요.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그래서 이제는 뭐 사장님이 부럽지 않은 시대가 돼버린 지금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전 지금 직장인이 그렇고 그죠. 왜냐면 그 직원보다 사장님이 돈 못 벌어가는 경우가 지금 대다수일 거거든요. 그래서 뭐 편의점에서 알바보다 돈 못 벌어간다. 약간 그래서 저도 코로나 때 가게가 6개 가까이 있었는데 직원도 월급을 줘야 되지만 나는 마이너스를 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그때 현타가 좀 많이 왔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자영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이제 고민과 어려움이 네. 있을지는 너무도 잘 아는 이제 편이어서 그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잘 어떤 방향성을 잡는 게 좋지 않나. 매장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의미가 크게 없고 실속 있게 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보고 접근해보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장님이 4년 가까이 시간 동안 운영하시면서 그럼 뭐 글을 쓰셨던 그런 거에 대한 에피소드 중에서 네. 제일 뭐 기억이 남는 게 있으세요? 제 스레드 메인에 걸려 있어요. 상단에. 음. 주변 가게를 돌지 않기로 했다. 그 글을 가장 스스로가 좋아하고 조금 그때 마음을 조금 가장 좋아해요. 또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네. 네, 뭐. 그 글이 정말 신기하게 주변 가게를 돌고 와서 쓴 글이에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다 도는 경험이 있으니까. 네. 뭐. 뭐 물론 지금도 가끔 네. 한 번씩 돌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면 뭐가 잘 되고 어디가 잘 되고 왜 잘 되고를 봐야 하기도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런 마음에서 돈 게 아니라 야 정말 시기 질투로 갔던 것 같아요. 왜 난 안 되지? 그러니까 자책과 시기 질투로 돌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남들 그거 보지 않고 차라리 나는 수족관 청소하고 네, 뭔가에 맞아요. 대한 정비를 하는 게 네. 나를 다듬는 길이다. 네. 되게 이제 고뇌를 많이 한 글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비슷한 나이 또래에 가게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 네. 혹은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자영업에 뭔가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실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왜 시작하냐가 정말 이유가-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이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장놀이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는 건지 이게 좋아하는 일이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책임감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직원 월급 주려고 저는 김밥 한 줄 먹고 있고 이렇게 해서 버티면서 이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몸소 느낀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돈 벌 수 있는 직업은 많다. 사실 뭐 요즘 네. 정부 지원금이나 뭐 택배를 한다든가 네, 도약 사실. 장려금이나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돈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들. 오히려 자영업으로 들어오는 순간 매출이 잡히는 순간 그런 게 다 끊깁니다. 아마존 정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왜 시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굳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장사를 하고 싶으니까 돈을 모아야 돼서 지금은 뭐 택배 뛰고 뭐 그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그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사를 시작하고 싶으면 얼마를 받든 장사를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제가 이모님한테도 지금 멘트들을 많이 배워요. 왜냐면 그분들에 대한 연륜 뭐 이런 건 제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저도 지금 사장이지만 어깨너머로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직원이 내가 정말 갑자기 그만뒀어. 이런 것들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옆에서 그런 걸 보면서 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장님이 평소에 고민하거나 아니면 궁금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정말 좀 힙한 걸 좋아해요. 제가 파는 어정처럼 저는 원래 이런 걸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희소한 거? 예. 어, 아는 사람들은 아 여긴 믿고 갈 수 있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해본 분들도 알 거고 네. 근데 이게 결이 나눠져요. 무조건 개수를 많이 뿌려서 확장성으로 맞아요, 하려는 맞아요. 분들이 있고요. 네네네. 네, 거기서 약간 탄탄하게 하려는 그 어떻게 보면 소수의 네. 대표와 창업자들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후자를 선호하거나 추진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제가 후자예요. 이건 엄청 어렵거든요. 네, 엄청 어려워요. 프랜차이즈 산업의 자체의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는 약간 유행성이나 맞아요. 이 주기도 빠르고 네. 뭔가 이제 흐름도 빠르고 네. 그래서 그걸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 후자에 대한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당장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느릴지언정 느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에 독보적이죠. 점유를 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하다. 맞아요. 다만 그 설계와 전략과 네. 어떤 거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받쳐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이상적인 거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맞아요. 꿈꾸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릴스나 이렇게 처음 유튜브를 하지만 점차 제가 이런 것들을 넓히는 이유도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꿈에 대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 F&B의 대표인 제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고 신뢰도가 쌓여야 어떤 사업을 열었을 때 그거를 믿고 따라주는 접근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파이프라인을 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바뀌어요, 계속.
맞아요. 내가 이제 과거에 성공했던 뭐 매장이라든가 사업의 성공 방식이 이미 대중화되고 이미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맞아요. 개발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기보다는 어떤 네. 경쟁력 요소가 좀 필요하다. 어쨌든 저는 이제 스펙트럼을 여러 가지 경험들 좀 많이 해본 케이스거든요. 20년 동안 한 가게를 한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다점포도 해보고 뭐 교육도 해보고 컨설팅도 해보고 제가 평소에 뭐 사장님을 SNS를 통해서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었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아 그게 더 확고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자기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걸 응원해주고 싶고 전 지금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봉고차를 타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상상하고 있는 궁극적인 봉고차를 타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F&B 사업을 하고 싶고 명패만 봐도 사람들이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신뢰도가 생기는 네,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거 이외에 다른 브랜드들 업종을 또 많이 도전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브랜드들이 생기면 그 브랜드를 총괄하는 아니면 대표하는 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그럼 그 친구들이랑 같이 봉고차를 타고 또 다른 브랜드를 런칭하러 전국을 다니거나 아니면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아니면 경험하러 그 봉고차의 의미가 그냥 봉고차 타고 우리끼리 놀러 다니자가 아니라 그 봉고차를 타기 위해서 그 친구가 없어도 저도 이 가게에 제가 없어도 운영이 되고 사업체에서 다 여유가 생기고 다 잘 살고 다 성공한 친구들끼리 봉고차에 타서 다른 또 새로운 친구 자영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를 위해서 또 다니는 거죠.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를 얻되 네. 내가 사람들 패밀리 크루들과 네. 어떤 새로운 또 네. 사업에 도전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봉고차를 타고 싶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제 상상이기도 하고 이루는 거죠 결국. 말하는 대로 네. 이루어지기 인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꿈이냐 그걸 이루는 현실이 되냐는 네. 결국 내가 그거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의 네, 차이인 거죠. 이거는 네네네. 최종 목표가 이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